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선고 공판이 2시에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뒤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선고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법조 취재하는 이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그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선 계속 읽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우선 해주시죠. 예. 일단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보통 선고 공판 같은 경우에는 진행 순서가 이 주문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고 이 판결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재판장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형량을 주문을 읽게 되는데요. 네. 이 지금까지 재판장께서 읽으신 그 내용을 토려 보자면 일단 이 혐의가 크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정확한 뭐 시형이 내려질지 아니면 뭐 집행유예가 선고될지는 잠시 후에 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법이라는 것은 국정원이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이 사건 이름이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아니다,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느냐 그 부분인데 그때 관련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원장님의 지시 무슨 말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선에 관련된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선거철에 국정원이 흔들리지 말자라고 또 절대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그런 말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토대로 아마도 그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지금 무죄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장 지시사항이 정치활동 지시로는 볼 수 있지만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런 취지로 지금 거기까지는 읽었습니까? 판결문은? 예,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제출했던 증거, 핵심 증거가 이른바 이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대선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재판부의 어떤 판단 근거가 됐던 내용이고요. 이 특정 후보자를 또 이 반대하거나 선거 개입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치 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이 되지만 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어떤 선거운동의 일환으로는 이제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예단입니다만은 만약에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판결이 된다면 그러면 실형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실형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네. 또 그 하나 이유는 지금 개인 비리 사건으로 일단 1년 2개월을 복역을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 출소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며칠 전 출소해서 다시 또 구치소 수감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을 때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도 나중에 이제 지금 이게 별개로 분리돼서 하는 이 재판에 선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지금 결과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예. 자, 지금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네. 어쨌건 실형은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수감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라는 부분, 댓글 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됐지만 결국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돼서 형량은 지금 선고된 것이 확정적으로 전해졌고요. 공직선거법이 무죄인지 위반이 무죄인지는 전해졌나요 지금? 무죄라고 합니까? 이번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된 혐의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이 두 가지였는데 예. 이 상상적 경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한 가지 행위가 두 가지 범죄 혐의를 이제 성립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일부는 무죄고 일부는 유죄다 이렇게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유죄인 건 맞지만 이 세부적으로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이 유죄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걸 특별히 이제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재판부에서. 상상적 경합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했는데 그게 두 가지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특정한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가 뭐 댓글을 달아라거나 정치에 관련해서 댓글을 달아서 뭔가 대선에 개입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 되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기도 하는데 검찰은 이 두 개 다 해당한다라고 해서 일단 기소를 한 건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분명히 정치 관여한 것은 맞지만 대선에 개입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거든요. 지금 이제 판결문의 취지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무죄를 판결하진 않아요.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취지가 예. 무죄의 취지로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내일 신문들이 어떻게 제목을 뽑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 그 판결 내용을 보자면 제목을 한 줄 뽑자면은 대선 개입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 활동은 했다. 그래서 그렇죠. 실형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쟁점 중에 하나가 그 트윗이었지 않습니까? 트윗 글. 그게 처음에는 뭐 수십만 개였다고 했다가 일부가 인정이 안 되고 벌써 오래전 일이라서 좀 잊어버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트윗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YTN 단독 보도로 이제 처음에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예. 이 세 차례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위터 계정 수가 이제 변화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공소장에 적힌 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수가 1,157개였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서 175개 계정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또 이 유포된 트위터 글수가 이제 78만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13,000여 건이 국정원 직원들이 유포한 글이 맞다. 예.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인정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공수사실 전체가 다 인정된 건 아니지만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일반인을 가장해서 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트위터 활동을 했다라는 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 속보로 자막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다. 이렇게 그 판결을 한 모양입니다. 재판부가 판결 주문을 다 읽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이승영 기자 취재하고 있죠? 이승영 기자가 법원에 나가 있는데요. 우선 정확하게 어떻게 판결했는지부터 이승영 기자에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종명 당시 3차장과 또 민병규 전 심리전 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다 알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사이버전 관련 업무 보고 그리고 결과 보고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공모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인 만큼 기능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 전 원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또 구체적 활동 보고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더라도 정황상 실질적인 지시와 보고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이 부분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대선 개입을 지시했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검찰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트위터와 관련해서도 이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히나 이 부분의 경우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트위터의 활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종합하면 이들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 모두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한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승열입니다. 네, 지금 이승현 기자의 그 보도를 보면은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한 건
개입만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행위를 했다는 것, 댓글을 달았다는 거에 관련해서 일정한 업무 보고는 받았다. 그러니까 최소한 무기는 했다. 그렇다면 그걸 이제 형법상 용어로 공모를 했다는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국정원 그 법 위반에 관련해서는 공동정범을 인정했는데 과연 선거운동을 하라고 조직적으로 지시했느냐 관련해서는 사실상 입증이 되지 않은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 모순되는 느낌은 있잖아요. 네. 정치 활동을 했는데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약간 일견 모순돼 보이지만 네. 법원에서는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불충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선거에 개입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는 정황 자체는 아직 보니까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트윗 계정 관련해서도 총 이제 마지막 최종 공소장에 보면은 1157개하고 78만 개의 댓글을 달았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공장 기재 내용인데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175개 계정만 인정이 됐고 또 한 1,400여 건, 14,000여 건 글만 인정이 됐고요. 또 선거가 다가올수록 트윗 그 활동 수가 굉장히 줄었다. 그런 걸 보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간접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공소장 나중에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1,157개 트윗 계정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인정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상당히 변호인 측하고 검찰하고 이제 공방이 좀 치열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뭐 121만 건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78만 건까지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변호인 쪽에서 그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아닌 일반인의 계정을 찾아냈거든요.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재판부에서도 검찰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이 공소 사실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낙선을 누구 다른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 활동을 했으면 부적절하지만 대선에 개입을 해서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정도로 지금 1심 판결문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2심 뭐 다 항소하겠죠, 양쪽 다? 예, 그 검찰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유죄가 내려지긴 했지만 예. 검찰에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 공직선거법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서 검찰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 뭐 항명 파동도 있었고 굉장한 일련의 사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 트위터 이 계정과 관련된 자료를 좀 보충한 다음에 네.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원세훈 전 원장 측에서도 당연히 모두 무죄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무죄라는 취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형량이 과하다라고 해서 충분히 항소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략적으로라도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들은 항소를 합니다. 어떤 전략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리는 더 이거보다 형량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항소를 안 하면 네. 이거는 인정이 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받아서 더 형량도 낮추고 혐의를 인정받지 않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조금 전 이종훈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항명 파동까지 있었고요. 예. 국회에서 뭐 한바탕 뭐 설전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출석했었고 윤석열 그 팀장도 출석했었고. 자, 그 경과를 이게 워낙 지금 뭐 2년 가까이 끌고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과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희 기자 리포트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하지만 경찰은 국정원이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라든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자마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개입 의도가 분명한 인터넷 댓글이 확인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이 선거법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보완을 지시하면서 수사팀과 법무부 사이에 마찰도 빚어졌습니다. 결국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내부 마찰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의 내홍은 본격화됐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보고서를 그냥 한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그런 내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쟁점 법리나 또 사건 기록 자체를 또 면밀히 검토를 할 일도 있고. 검찰이 갈등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드는 사이 1심 재판은 시작됐고 선거 개입 트위터 글을 무더기로 발견했다며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작성한 트위터 글이라는 변호인의 논리에 제대로 검찰이 대응하지 못했고 재판부 역시 검찰이 핵심 증거라며 제출한 트위터 글을 대부분 증거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채 간접 증거인 트위터 글 역시 대부분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은 무려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YTN 이양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 보시면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좀 착안해야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계속 사실 쟁점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사실 국정원법 위반보다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정통성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결과를 바꿨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검찰 수뇌부에서도 다툼이 많이 있어서 그게 혹시 외부에서 뭔가 개입해서 누르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만큼 심각하고 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항소심에서 아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찰에서 증거를 모아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텐데 일단 저는 걱정이 되는 건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야당 쪽에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정치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자, 항소하고 그다음에 상고까지 하고 하면은 한참 더 가겠네요, 사건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속 상태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만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요. 1심도 지금 1년하고 2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항소심도 그 이상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예,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사실 이 공직선거법 전체적으로는 유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한 어떤 검찰의 기대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하지만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검찰이 좀 직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한 것은 인정을 했고 대선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서 오늘 다시 수감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종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